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윤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윤영웅 학생님은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또 취업 준비 잘하고 계셨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한다곤 하는데 뭔가 하면서도 뭔가 확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러면서 약간 유튜브나 이제 강의 영상 이런 걸 좀 참고하고는 있지만 가면 이제 뭔가 좀 더 옆에서 응원할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 우리 프로그램도 올려지는 거 아나요? 네, 제 얼굴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번에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나왔던 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인스타에 한번 올렸거든요. 예. 반응이 어떤가요? 몇 번 좀 올렸는데 그 중에 최근에 나온 댓글이 이제 오빠 지금 카메라 마사지 받는 것 같다고. 그 이제 카메라 계속 받으면 조금씩 좀 이제 약간 잘생겨져요. 나아진다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건가? 좋은 거예요. 네, 기대해 보도록 싶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네. 얼마나 잘생겨질지. 자, 그럼 취업을 부탁해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봄 씨,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우리 상국이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군가요? 저예요? 이야, 얼마만입니까? 오랜만이네요. 네, 드디어 이번 회차에 좀 바보 소리 안 듣겠네요. 다행이네요. 자, 무식한 사람이 한 명 빠졌네. 자, 한번 문제를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기업의 침대 매트리스 제품에서 이것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방사선을 내 각종 암, 특히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가요? 있습니다. 있나요? 보겠습니다. 자, 1번 요오드, 2번 석면, 3번 라돈, 4번 세슘입니다. 너무 쉽지 않나 이거는? 자, 우리 또 요즘 또 자신감을 먼저 상국 보여주셨어요. 형님. 하나 둘 셋 하면 하게 하죠. 이게 왜냐면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네. 틀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무식하게 틀릴 지금 분위기야 지금. 아니, 저는 솔직히 헤드라인만 해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만 봤지 아니, 그걸 눌러서 다 어떤 같이 물질인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홍생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할게요. 자 할까요? 뭐 하셔도 네. 됩니다. 뭐 하나 둘 셋. 몇 번했어? 솔직히 모르겠어요. 라돈 3번이에요. 3번이 정답 라돈입니다. 아.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 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집단 소송에 돌입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라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국내 최초 민간 정유회사인 현대오일뱅크입니다. 1964년 극동석유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돼 국내 정유사업 중 유일하게 상업용 유류 저장 사업에 진출, 94년 주유소에 오일뱅크 브랜드를 도입했습니다. 2000년 들어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돼 2년 뒤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로 재탄생했고요. 이후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편입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대상공장은 하루 56만 1000배럴 규모의 첨단 정제 설비를 갖춰 친환경 고품질 석유를 생산, 국내는 물론 세계 20여 개국에 공급하고 있고요. 18분기 연속 흑자, 국내 경지류 시장 22%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활기유, 석유화학, 제철화학 등 비정유 분야로 사업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일뱅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죠. 우리 또 현웅 학생님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광고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요? 최근에 나왔던 광고가 이제 옛날에 이제 개그맨 했던 이제 리마리오 분이 이제 나와서 약간 참기름 증정 이벤트에 대한 광고를 찍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년 전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상국이 형도
어려울 만한 거 아닌가요? 네. 나는 요즘 개그맨이야. 왜 옛날 개그맨?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세요. 충분히 옛날 개그맨. 그렇지 마. 우리 또 꾸기 형님도 현대 올뱅크 잘 알고 계시죠? 아 현대 올뱅크 뭐 저도 뭐 차를 타는 사람이니까 예. 뭐 자주 였는데 제가 좀 색다른 걸 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국에 지금 가장 싼 기름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죠? 지금 1,494원. 그리고 가장 비싼 데가 그럼 얼마겠습니까? 자, 1,400원이 전국에 가장 싸다. 2,0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여의도 2,200원? 네, 2,239원. 예, 여의도가 가장 맞아요. 비쌌습니다. 여의도 비싸요. 예, 쓸데없는 조사인데 하나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 오일뱅크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 동안 6,600여 건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왜요? 네. 사실 현대 오일뱅크를 인터넷에다 검색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름 그거 할 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채용이라든지 연봉, 그다음에 K리그 클래식을 여기서 예. 주관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축구와 관련된 걸 나오고 있고요. 뭐 정유라든지 석유, 사업, 규모, 뭐 영업이익, 그다음에 그 주식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 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 오일뱅크 다른 기업들처럼 뭐 여기 제품이 좋다라든지 뭐가 어떻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소 그냥 싼 곳 찾아가거나 혜택을 뭐 한 곳을 다니면서 포인트를 모은다든지 뭐 이런 차이지 기름이 뭐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연관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현재 현대 오일뱅크 어떤가요? 저는 제가 어떻게 알고 있죠? 그거를? 축구. 축구요? 축구 네.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지금 스폰서를 하고 있고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K리그 1으로. 2부 리그는 K리그 2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K리그 클래식일 때 이제 네이밍 스폰서를 현대 오일뱅크가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홍쌤. 현대 오일뱅크의 공채는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정유사는 학생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 예전부터 이제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채용이 좀 다각화돼서 열렸습니다. 이공계 직군이라고 하면 우선 연구개발 직군, 여기는 이제 화공과 화학, 석사 이상의 인력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중앙연구소 용인 지역에서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TU가 더 많은 곳은 이제 엔지니어 파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공정기술, 생산기술, 설비기술, 그다음에 대기 수질 또 아까 말씀드린 환경안전 파트에서도 채용이 있었고요. 여기는 대산 본사에서의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우선 사무 일반직이라고 해서 기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트레이딩, 마케팅, 영업 지원 업무에 채용이 있었고 또 보편적으로 많이 펼쳐지는 건 지방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주유소가 이제 지방 거점 영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국내 영업으로 이제 전국 지사에서도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특이할 만한 점은 프로그램, 그다음 유지보수 IT 파트에서도 또 컴퓨터 전산직에서도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유라고 하면 이제 화학, 화공만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IT 관련 전공자들, 환경안전 전공자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현대 오일뱅크는 첫 월급을 누런 봉투에 준다고 카더라. 가더라. 예, 옛날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 첫 월급을 누런 봉투에 이렇게 두둑히 담아오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근데 현대 오일뱅크가 첫 월급만큼은 옛날처럼 이렇게 좀 한번 챙겨가라 그런 느낌으로 두둑하게 노란 봉투에 담아준다고 합니다. 맞죠? 그 요즘 기업들이 이제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회사에서 꽃다발, 그다음 선물 이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고 또 그런 걸로 이제 본인 취업했다고 실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일뱅크도 이제 그런 아마도 그 이유가 이제 입사하고 또 바로 퇴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또 그런 의사결정에 중대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홍보 활동이 채용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1년도부터 신입사원 이제 근무한 지 한 달이 된 시점에 부모님들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꽃다발이라든가 또 누런 봉투 또 아무래도 현대 중공업 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취업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사하고 초기에 아주 이게 좋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가 아주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이런 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봉투 주는 회사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아마 봉투까지 그렇게 주진 않을 거예요. 통상 뭐 명함 같은 거, 또 네. 명함도 일반적으로 명함 주는 게 아니라 기념품 같은 명함을 제작해가지고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꽃다발 같은 걸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 오일뱅크 직원들 연봉 세죠?
네, 자플래닛에서 2018년 5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1억 1,341만 원입니다. 사원이 4,752만 원, 대리가 5,147만 원, 과장 7,066만 원, 사장이 8,785만 원, 부장이 9,774만 원. 예, 상당히 연봉이 세네요. 예. 네,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여성 안심 주유소, 샵 서비스 전문가입니다. 네,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소장을 생각하면 보통 아무래도 남자가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현대오일뱅크는 좀 다르게 여성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배치되어서 여자들도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성분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는 건 어떤 곳인가요, 전쌤? 네,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 마음을 여성이 잘 알잖아요. 좀 더 섬세하게 여성들의 마음을 좀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2016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같은 전국 대도시 6개 직영주유소,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에 여성 소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마트라든지 기업체, 주유소 이런 곳에 고객과 소통하면서 좀 서비스에 있어서는 좀 일가견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기름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요새 뭐 여성분들 운전하는 게 이제는 특이한 일 아니잖아요. 워낙 많은 여성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굳이 여성 소장이 있다고 해서 그 주유소를 찾아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이제 얼굴 마주치고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제 기름 넣을 때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여성 소장분들이 좀 더 친절하게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뉴스를 보라, 샵 기업 정보를 수집하라입니다. 우리 홍쌤이 뭐 취준생들한테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제발 신문 뉴스 좀 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까 봄이도 뉴스를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봅니다. 홍쌤이랑 똑같은 말을 아마 우리 현대오일뱅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봐라.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기업에서 이렇게 직접 말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일종의 좀 가이드를 준 거겠죠, 전쌤? 그렇죠. 이제 인사팀 같은 경우는 면접할 때 솔직하고 좀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령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뭐 그 직원이 아닌 이상 속사정 잘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나와 있는 연역 같은 거 외운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일 하지 말고 차라리 뉴스라는 걸 보면서 우리 회사가 이런 경제 전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동종업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오히려 좀 현실감을 높이는 그런 공부를 하라라는 조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언론이나 홈페이지에 나온 그런 소식들을 잘 수집해가지고 이 회사가 우리 경제하는 역할이라든지 전 세계 흐름에 있어서 정유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또 공부할 양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사실 홍쌤이 늘 당부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취준생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공부만으로는 시간이 빠듯하기도 하고요. 봐도 사실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홍쌤?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은 스마트폰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모든 연령층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지금 유튜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조차도 제가 보는 동영상도 뭐 스포츠라든가 뭐 연애 아주 그냥 가십성의 그런 동영상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한 정보에 대해서 학생들 자체가 이제 접근하기를 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볼 때 뭐 지금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현대오일뱅크 토론 면접장에 나왔던 소재는 그다지 어려운 소재도 아니에요. 한 6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나왔던 소재를 보면 뭐 그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외고 자사고 폐지 찬반 토론, 그다음에 김영란법 아주 우리 사회의 메가 이슈들인데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 뭐 다 이름 들으면 알만한 좋은 대학을 나온 학생들인데 이런 토론조차 잘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실 때 그러니까 주요 이슈들을 왜냐하면 인사팀도 매스컴을 항상 접하다가 요거 찬반 토론으로 내야겠다.
그러니까 칼럼을 보면 이제 각 매체들마다 그 매체 성격에 맞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찬성 측 또는 반대 측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내 정치적 색깔과는 무관하게 이 이슈가 도대체 김영란법이라는 이슈가 떠오르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고 또 내가 찬성 측에 그리고 반대 측에 설지 알 수 없으니 각 양측의 사이드에서 내가 접근해야 될, 언급해야 될 논거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문을 리딩하면서 토론 면접이 있는 기업을 꿈꾸는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고 가야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슈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경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신문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면 신문의 특징은 편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신문 기사의 면적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지금 주요한 이슈구나, 이건 좀 작은 이슈구나, 이거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신문 위주로 좀 따라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함께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10년 후 현웅 학생 시작해 주세요. 석유 관련된 제품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동차 부분에 관련해서도 2025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기 자동차의 이제 생산 가격이 이제 그 가솔린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한 가솔린 그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가격보다 더 이제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나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전체 국내에 있는 주유소도 더 이상 이제 석유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매출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차에 맞추어서 수소 전기차나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한편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주유소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편의점과 관련해서는 드라이브 스루형 편의점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계와 제휴를 해서 카페나 이제 패스트푸드점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플라스틱과 각종 석유화학 제품들이 친환경화를 꾀하면서 더 이상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지 않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유 산업이 아닌 친환경적인 사업에 뛰어드는 멋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학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래도 항상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라서 네. 팬이에요. 사인 받아가시고요. 자,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내용면에선 좋았는데 한 가지 예. 아쉬웠던 건 처음에 서두가 길었어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오기까지 길었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친환경 이런 충전소를 한다든지 그런 주제를 먼저 두 가지식으로 말을 한 다음에 설명을 했으면 좀 더 잘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후기 형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잘 들었고 워낙 현웅 학생 또 얘기도 잘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전기차를 이제 워낙 지금도 나와 있고 수소 전기차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는 뭔가 이게 조금 뻥을 더 하더라도 조금 뛰어넘을 뭔가 하나를 냈으면 조금 더 기가 쏠깃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용두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그냥 정말 주장만 하고 끝났거든요. 플라스틱을 이용한 친환경 사업을 거듭나겠다. 한마디 정도였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이 너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괜찮나요? 자, 그럼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일단 전 쌤께서는 PT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윤현웅 학생 워낙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오는 학생 중에서 가장 PT를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윤현웅 학생을 바라보는 기준치가 좀 너무 높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오히려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다른 것보다도 좀 왜 그런지 어디가 아픈 건지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거죠? 이게 다른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홈페이지나 이제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뭔가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전혀 생소한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는데 내가 이거를 잘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어차피 그걸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다 알기를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윤현웅 학생보다 분명히 더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이 준비한 거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 갖고서
더 했으면 좋았겠다. 뭐 저도 어차피 그 내용들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 자신감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석유 시장이라고 하면은 맞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사용이 되게 되면 이런 화석 연료 시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너희가 한 중년이 되면 그때 석유는 완전히 고갈이 나서 전기 에너지를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보다 유가가 좀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낮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한 축이 이제 결국 쉐일인데요. 그 쉐일이라는 건 예전부터 그 퇴적층에 기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추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기름을 쓸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발 경제위기 터지고 나서 유가가 100%를 넘으니까 미국에서 이 쉐일을 해도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 또한 물론 그 거시적인 시류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변화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정말 전 세계 메가 트렌드가 되게 되면 오페크도 당연히 지금 같은 유가를 유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유가가 낮은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 자동차 그래서 기름 시장은 어차피 줄어든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적인 비즈니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찝어주고 거시적인 트렌드를 얘기했으면 더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윤활유 사업, 그다음에 화학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유 4사가 모두 다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좀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좀 언급이 됐었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아주 보편적인 이제 시류로 자리매김되면 과연 그 충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주유소 거점을 갖고 있는 것도 또 무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 시장을 두고 누가 이 사업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 상황에 대한 언급도 같이 이루어졌었으면 현우 학생이 잘했지만 더 차별화될 만한 이야기들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오일뱅크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또 제 차례인데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분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또 홍 쌤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치적으로 좀 관련된 질문을 답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학생이 받았던 질문인데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 그리고 압박이 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부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사안에 대해서 우선 정확하게 팩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참여한다? 저는 당연히 긍정적인 시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우선은 팩트를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의 솔루션, 기업 입장에서의 해석이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이 그런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투자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럼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정부는. 만약에 정부가 압박만을 지속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런 경영 활동을 제대로 영위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약간은 좀 물론 타겟 기업들마다 성향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좀 큰 대기업에 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취업 입장에선 유리해지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당신이 이제 운영하는 주유소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망하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좀 많아서 인건비로 인해서 주유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무인 충전소를 무인 충전소로 전환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혹은 임대료나 기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좀 너무 막대하게 적자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저는 다른 이제 카페나 아니면 패스트푸드 업체랑 제휴를 해서 그 자리에 같이 그 주유소 장소에 같이 마련을 해서 매출을 올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우 학생 답변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예시를 더 많이 들어서 아니면은 더 객관화된 논거를 좀 차별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유소 시장을 좀 보면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 아마 현우 학생이 직접 운전하고 기름을 많이 안 넣다 보니까 식견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세차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던 모 주유소인데 정말 비싸요. 그런데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주 고급 그 외제차 수입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차 그 오너들 입장에서는 자동 세차를 맡기게 되면 비싼 차에 스크래치 같은 게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해서 손세차를 맡기는데 거기는 그 자동 세차 관련된 서비스를 확실히 좀 다른 부분과는 차별화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급 수입차 모는 고객들을 또 많이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현우 학생이 얘기했던 그런 그 편의점 관련된 부분은 근처 다른 편의점 상권까지 같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입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고민이 조금 더 있고 아니면은 또 SK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와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주유소 사업을 더 다각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섹션에 대해서 지금 우선 현우 학생은 우리 나오는 학생들 대비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원인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 원인 분석이 추가될 수 있는 논거가 지금보다 더 다각화되면 더 멋진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현대 오일뱅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우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물론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유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만약에 들어갔다 하면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뭔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물론 이제 저가 만약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못 하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유4사의 과점 시장인데 우리나라 정유업계 맏형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를 비교해 보면 지금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그 매출만 놓고 따지면 SK이노베이션이 현대오일뱅크보다 약 한 3배 가량 높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더 높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익률로 만약에 따져보면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현대오일뱅크가 6.6%고 SK이노베이션이 5.8%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또 물론 다 정유회사는 커요. 하지만 그 경쟁 상황들 속에서도 효율성이 굉장히 현재 높지 않나.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IPO 얘기가 지금 계속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뭐 기름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볼 것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산업의 현재 사이즈와 이런 이익률도 같이 바라보면서 구직활동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유기업이라고 하면 또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스펙을 너무 많이 본다.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날 스펙으로 화학이라든가 정유기업은 못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산업재 기업들까지 넓게 보고 구직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반기까지 지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직자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